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총론의 마지막 부분인 누범과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해가지고 총론을 마무리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범과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은 판례는 많지 않습니다. 또 판례가 어렵게 나오지 않는 거고, 여러분들이 법조문 열심히 정리하면서 기본적인 판례를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누범. 자, 누범이 뭘까? 누범. 우리가 누범에 대해서 먼저 배우는데, 누범은 우리가 상습범과 구별해야 돼요. 상습범. 상습범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2번의 주간절도, 3번의 야간절도, 1번의 특수절도를 범했다. 동종 유사한 범죄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 뭡니까? 상습범이라고 합니다. 상습범은 전과 필요 없어요. 행위자의 범죄 습격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범은 그게 아니에요. 누범은 내가 있잖아요. 절도를 범해가지고 징역 1년이 확정돼서 감옥살이를 마쳤단 말이에요. 감옥살이를 마쳤으면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3년 더 되게 또 다른 범죄 했다면 사기쳤어요. 또는 방화했어요. 이럴 때 2번째 범죄는 누범이 돼가지고 장기에 2배까지 가중한단 말이에요. 상습범은 아까 말했지만 2번을 가중하지만 누범은 2배 가중합니다. 상습범은 전과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누범은 전과가 있어야 돼요. 왜? 감옥살이 마치고 나서 몇 년 내에? 3년 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몇 쪽? 386쪽에 제일 밑에는 표 봐봐요. 표. 누범과 상습범을 비교하고 있죠. 전과! 누범은 있어야 돼요. 상습범은 필요 없습니다. 누범은 어디에 있어요? 총칙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총칙에 있어요. 장기의 2배죠. 상습범은 각 칙에 나와 있어요. 누범은 행위 책임이지만 상습범은 행위자 책임입니다. 그러면 상습범은 2분의 1 가중하고 누범은 2배 가중하는데 상습범에 대해서 누범 가중하는 거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자, 상습범에 대해서 누범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상루야 학교 가자. 자, 상루. 그래서 상습범을 먼저 가중한 다음에 나중에 누범을 가중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상습범은 각칙 번조형 가중이에요. 각특누 누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상습범을 먼저 가중한 다음에 나중에 누범을 가중합니다. 이렇게 상습범에 대해서 2분의 1 가중하고 누범에 대해서 2배 가중한 거 혹시 일사부재리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가? 위반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누범과 상습범인데 우리 교과서 387 펴봐요. 상습범은 다 2분의 1인데 근데 따로 있잖아요. 그 표를 보면 우측에 보면 가중형을 별도로, 원래는 다 2분의 1이거든요. 별도로 한 거 딱 3가지가 있어요. 자, 강도죄, 그다음에 장물죄, 또 하나 도박죄입니다. 그래서 강도, 장물, 도박은 2분의 1이 아니라 상습범들 직접 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도, 장물, 도박입니다. 꼭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자, 그리고 나서 넘기고. 자, 그러면 네모 2번 누범 가중 요건이 있죠. 누범의 내용 볼까요? 누범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봐봐요. A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A죄를. 자, 갑이란 사람이 A죄를 범했어요. A죄, 이 전범이에요. 전범. 최소한 A죄는 금고 이상형이에요. 금고 이상형. 그리고 법정형, 처단형에서 선고형이어야 돼요. 선고형.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A죄를 범했어요. 뭐 징역, 예를 들면 2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옥살이 2년 하겠죠? 2년. 감옥살이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몇 년 내? 3년 내 다시 비제를 했다면 비제. 이 비제가 후범이란 후범이고 이것도 최소한 금고 이상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누범 있잖아요. 반드시 이때 해야 돼요. 3년. 이거 우리 뭐라 합니까? 누범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년 내 비제에 대해서는 아까 봤죠? 장기에 2배까지 가중한단 말이에요. 2배까지 가중해.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갑이 절도죄, A죄, 절도죄로 징역 2년이 확정돼가지고 감옥살 2년을 마쳤단 말이에요. 마치고 나서 3년 내에 또 빚졌단 말이에요. 이럴 때 빚제가 뭐 예를 들면 강도죄다. 강도죄는 3년 이상이잖아요. 그럼 3년 이상이면 3년 이상 우리 아까 봤죠. 유기징의 상한은 30년이라고 30년. 그러면 3년 이상 30년. 그러면 장기의 2배라고 했죠. 요게 단기잖아요. 3년이. 이 30년이 장기잖아요. 그러면 단기는 그대로 놔두고 3년 이상 60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원래는 3년 이상 30년인데 장기의 2배니까 3년 이상 얼마? 30년이야. 30년. 60년이야. 60년. 근데 가중하더라도 50년 초과 금지죠. 그러니까 얼마 한다? 3년 이상 50년이 되는 거예요. 누범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누범은 언제 해야 돼요? 이 비제를 주목? 비제를 반드시 있잖아요. 비제를 비제 빼봅시다. 이때 해야 돼요. 이때 해야 돼요. 이 전에 했다. 집행전 안 돼요. 집행전. 만약에 A제를 전에 했다. 집행전. 집행전 X. 집행전 X. 만약에 A제 집행중 했다. 집행중. 집행중 X. 집행중. 집행정지중 X. 만약에 A제가 자 예를 들면 선고유예 중, 집행유예 중 했다. 다 X입니다. X예요. 만약에 입석방, 가석방 기간 중 했단 말이에요. 이게 X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때 해야 돼. 이때만 되는 거. 이때만. 그러니까 3년 내에 이때만 되는 것이지 뭐 집행전, 집행중, 집행정지 중, 선고유예 중, 집행유예 중 가석방 기간 안 돼요. 반드시 감옥살이를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야 됩니다. 또 3년 지나서 했다 안 돼요. 끝났어요. 그래서 노범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몇 쪽? 389쪽 볼까요? 389쪽 보면 누범에 대한 8인이라고 했죠. 반드시 누범이 전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본 봐요. 집행전, 집행중 안 된다고 그랬죠? 니은번 집행유예 기간 중 안 된다고 했죠? 집행정지 중, 가석방 기간 중 안 돼요. 또 3년 경과된 후에요. 이 그림이에요. 그리고 꼭 조심할 것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는데 일사는 전과가 없어져요. 일사는 누범 안 된다. 특사는 누범 돼요. 다 또 복권, 변호사 자격 회복시키는 복권도 전과 남아. 그래서 복권도 누범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범이 되는 경우 나와 있죠. 기억번, 복권, 특사,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 복권하고 특사 이것은 전과가 남으니까 누범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봐요. 교과서 390쪽. 자, 누범의 효과. 누범은 장기의 2배입니다. 장기의 2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392쪽 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집행유예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또 가석방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선고유예라는 말은 별로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이 도대체 뭔가 간략하게 정리하고 바로 비교해 들어갑시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이것들의 그 내용에 대해서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시간이 쭉 흘러가고 있죠?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1번 A제를 보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A제가 징역이 5년이라고 합시다. 5년. 그럼 먼저 어떻게 합니까? 형을 선고합니다. 5년. 형을 선고하고. 다음에 형을 집행하겠죠. 형을 집행합니다. 형을 집행하고 5년 집행, 감옥살이 5년 집행합니다.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만료됐죠. 그러면 석방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습니까? 5년 형 선고하고, 그리고 형을 감옥살이 집행하고 형기가 만료되면 석방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아주 경미한 범죄에 비제를 범했어요. 비제. 벌금 80만 원에 해당하는 아주 경미한 범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굳이 얘한테 형을 선고해서 전과도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주 가벼운 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그러면 아예 있잖아요. 형을
선고를 안 해요. 선고를 안 해요. 선고를 안 하는 거, 이거 우리 뭐라 합니까?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 아예 형태를 유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고유예 기간이 있어요. 2년이에요. 2년. 딱 정해져서 법으로. 선고유예 기간 동안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경과가 있어요. 2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경과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암기, 면소유록이요. 면소유록. 아예 소송이 없어지는 거예요. 면소유록이요. 그럼 면소유록 되면 전과가 남아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전과가 안 남으니까 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요. 2년 지나면. 근데 문제는 2년 안에도 사고 쳤네. 시제를 보면서. 시제. 징역 1년에 해당하는 시제를 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고유예가 실효돼.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옛날에 벌금 80만 원 있잖아요. 80만 원 하고. 요거 징역 1년 2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고 안 치고 지나가면 면소유록이 있지만 사고 쳤으면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벌금하고 새로운 범죄 형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뭡니까? 선고유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세 번째 시를 보면서 시제. 그런데 시제가 징역 2년에 해당 경미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징역 2년을 감옥 살 게 아니라 집행유예 4년. 집행을 4년 동안 유예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집행유예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래 형을 선고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아예 집행을 안 해요. 집행을. 이런 걸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집행유예.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이 있어요. 1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원래는 사실 감옥살이 2년을 해야 되잖아요. 선고했잖아요. 2년 선고했죠. 선고했는데 집행을 4년 동안 유예하는 거예요. 네가 초범이니까 좀 봐주자. 유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경과했어요. 그러면 암기예요. 따라서 할까요? 형의 선고유예력 상실입니다. 형의 선고유예력 상실이요. 형의 선고가 없어져. 2년이 없어져요. 상실이요. 그러면 전과가 남아 안 남아요?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누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누보면 안 돼요. 이런 걸 우리 뭡니까? 우리가 바로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안에 또 사고 쳤어요. 만약에 디젤을 범했어요. 디젤을 범해가지고 징역 2년이 확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만 징역 2년하고 집행유예 실효돼 버리니까 옛날 거 2년 있잖아요. 합쳐서 몇 년? 4년 살아야 돼. 4년.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싸움하는데 구경도 하지 말라. 그 말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동안 아무 탈 무사히 경과되면 아예 이 2년이 없어져요. 면소가 돼요. 형의 선고유예력이 상실돼요. 전과가 없어지고 누범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안에 또 사고 쳤다. 그럴 때는 옛날에 그 선고한 거 2년하고 그리고 새로 한 거야. 더 몇 년 살아야 됩니까? 4년 살아야 된다. 4년.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석방은 뭘까? 가석방은. 갑이라는 사람이 네 번째 디젤을 범했어요. 디젤. 징역 6년에 해당하는 범죄였어요. 그러면 징역 6년 선고했죠? 그러면 감옥살이 6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년. 근데 얘가 모범수야. 모범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기 경과를 미리 석방했어. 미리 석방. 4년 경과를 중에 석방했단 말이에요. 미리 석방하는 거. 이런 걸 뭡니까? 가석방이라고 합니다. 가석방은 있잖아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기결수한테. 기결수. 이미 재판이 끝난 애한테. 그러니까 이거 법무부 장관의 행정처분이란 말이에요. 재판이 아니에요. 지금 집행유예하고 선고인은 법원의 재판이란 말이에요. 재판. 이건 미결수에서 하는 재판이에요. 미결수에 대해서. 그런데 이건 뭡니까? 기결수에 대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석방기간, 임시기간, 석방기간 이게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경과했다. 그러면 무사히 경과. 그러면 무사히 경과했으면 이거 2년 형 집행. 2년 형 집행 종료가 형 집행 종료 간주입니다. 암기합니다. 형 집행을 종료한 걸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가석방 기간에도 사고 쳤다. 그러면 요거 2년 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아예 있잖아요. 아예 형을 선고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선고유예. 형을 선고했지만 집행하지 않은 거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고 집행했지만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로 석방한 것. 이걸 뭐라 합니까? 가석방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공통점은 주관주의 범죄론이요. 주관주의. 그리고 전부 다 뭐 할 수 있습니까? 보호관찰, 감시할 수 있어요.
보관찰, 감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에 대해서 기본 틀을 봤습니다. 교과서 봐요. 교과서 392쪽 네모 1번 뭐가 있습니까? 집행유예에 대한 게 쭉 나와 있죠. 집행유예 요건. 그 핵심 판례 봐요. 1번. 3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란 말이다. 그리고 자 2번 봐요. 한 개의 형 중에 형기의 일부에 대한 실형을 나머지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징역 3년이 있다 합시다. 이 3년을 쪼개가지고 1년하고 2년을 쪼개요. 합치가 3년이잖아요. 1년한테는 선고유예 선고하고 2년은 집행유예 선고하고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자, 교과서 394쪽에 가로 3번 있죠? 자,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넘겨보면 교과서 396쪽에 집행유예 실효의 취소가 있어요. 중요한 조항이 63조가 별표예요. 63조 별표. 그리고 밑에 64조도 별표. 63조, 64조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용이란 말이에요. 그거 조금 더 다시 하겠지만 63조, 64조, 396쪽. 다음 페이지 봐요. 네모 2번 선고유예 있죠? 선고유예 있죠? 선고유예 있고. 자, 다음 페이지 399쪽에 뭐가 있습니까? 가석방이 있단 말이에요. 가석방. 그래서 이걸 비교한 것이 교과서 몇 조? 401쪽의 표란 말이에요. 표. 그 표에다가 별표 한 개. 지금부터 우리가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의 큰 틀 배웠잖아요. 큰 틀 배웠는데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서로 비교 분석합시다. 비교 분석하는 거. 그래서 그 표에 대한 내용이에요. 표에 대한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통해서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을 대략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 판례,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과 관계된 판례를 암기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일단 한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을 비교합시다. 자, 제일 가벼운 게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 두 번째가 집행유예고, 세 번째가 가석방인데 이 세 개를 비교하는 거죠. 선고유예는 있잖아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선고할 경우 선고형입니다. 선고. 그러니까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을 선고할 경우예요. 그리고 반성해야겠죠. 반성. 개전해죠. 그리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고유예의 기준은 자격정지란 말이에요. 선고유예 기준은 자격정지예요. 그렇지만 집행유예와 가석방은 금고형의 기준이에요. 금고형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자격정지가 기준이지만 이건 금고형 기준. 금고형이. 아무튼 자, 이해돼. 집행유예는 1년이 아닙니다.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요. 그러면 조심. 자격정지 벌금에 대해서는 자, 선고유예는 가능하나 집행유예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거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오직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만 됩니다. 그리고 구류에 대해서는 다 안 돼요. 구류는 X 다 안 됩니다. 다 뭐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만 되죠. 징역, 금고만 되잖아요. 구류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개전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받아가지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는 전과가 있어도 3년이 경과해요. 3년 경과해야 돼요. 자, 이에 대해서 가석방은 기결수잖아요. 무기는 20년. 유기는 형기의 3분의 1 지나요. 3분의 1. 조두순 같은 경우는 12년 받았으니까 얼마? 4년 지나면 가석방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자, 교도소의 행상이 양호하고 반성해야겠죠? 반성. 그리고 벌금 과료 완납해야 돼요. 벌금이라든지 과료는 완납해야 돼요. 자, 이렇게 딱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봤지만 선고의 기간은 딱 정해서 2년이요. 집행유예는 1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5년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석방은 무기는 10년 지나야 돼. 그러면 무기는 10년 지나야 되니까 신청을 같은 것은 무기수 20년 정도 지나고 나와서 10년 지나야 돼. 더하면
30년 지나야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유기는 남은 형기, 장기에, 잔형기야, 잔형기. 다만 10년을 초과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선고에는 있잖아요. 선고에는 누가 합니까? 자, 법원의 재판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재판이고 미결수에서 미결수에. 그리고 이거 재량입니다. 재량.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무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석방 기결수에 대한 기결수. 기결수고 아까 봤지만 법무부 장관의 행정처분이죠. 아니 틀려요. 재판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 만약에 선고의 효가 암기 따라간다. 면소유로요. 면소유로. 전과 안 남는다고 했죠? 면소유로. 자, 집행유예 형의 선고유예 상실. 형의 선고유예 상실. 둘 다 전과 안 남아요. 안 남는단 말. 둘 다 전과 안 남아. 그래서 누범 된다 안 된다고 배웠죠? 그러나 가석방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걸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걸로 간주해요. 그래서 전과가 남아요. 남습니다. 그래서 누범이 됩니다. 누범 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자, 선고에는 있잖아요. 감시할 수 있어요. 보호관찰. 보호관찰기가 1년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는 3개 돼요. 보호관찰, 감시하고. 사회봉사명령 같은 거 강의드려야 돼요. 수강명령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가석방은 뭐만 가능합니까? 보호관찰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보호관찰은. 그러면 공통점이네 다. 보호관찰입니다. 이건 의무적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이건 반드시 해요. 필요적이에요. 애가 있지만 필요적이에요. 다르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러면서 우리 선고에는 있잖아요. 신료제도만 있어요. 취소 없어요. 취소 없어요. 선고유예 기간 중에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 확정됐어요.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 확정됐다.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발견됐어요. 아까 말했죠? 선고에는 기준이 뭐다? 자격정지라고 했잖아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발견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 확정됐어요. 그러면 선고유예는 실효돼요. 그러면 선고유예형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행유예는 실효제도 시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기간 중만 돼. 기간 전 안 됩니다. 기간 후 안 돼요. 고의로 범한죄로. 과실범 안 돼요. 금고 이상의 자, 실형이 확정됐어요. 실형 확정.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과실 안 돼요. 금고 이상 벌금은 안 됩니다. 실형됐어요. 취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3년 미경과의 전과 발견이고 또는 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학명령, 규칙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걸 정리해야 돼요. 자, 우리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꼭 조심해야 되는데 교과서 아까 체크했던 건데 교과서 우리 396쪽 볼까요? 396쪽. 거기 보면 가로본 봐요. 집행유예 실효와 취소가 있죠. 396쪽. 23조. 집행유예 선고받은 유예기간중 거의 유예기간 중에 기간 전 안 됩니다. 기간 전 X, 기간 후 안 돼요. 기간 중에 거의 과실 안 됩니다. 금고 이상만 돼요. 벌금 안 돼요. 이럴 때 실효됩니다. 그 밑에 취소 있죠. 24조. 전과 발견은 취소한답니다. 필요적 취소입니다. 그러나 이 항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수사항 명령 위반한 거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3년 미경과의 전과 발견 이건 필요적 취소. 규칙위반은 의무적 취소요. 만약에 취소할 수 있다면 틀려요. 취소한다. 이건 취소할 수 있다. 꼭 조심하고. 다음에 가석방도 똑같습니다. 실효, 취소 다 있어요. 가석방 기간 중 고의만 돼요. 고의로 범한죄로 금고 이상의 판결 확정 실효됩니다. 취소. 감시 규칙 위반한 거. 규칙 위반이죠. 규칙 위반. 의무적이죠. 취소. 그래서 이렇게 집행유예하고 선고유예, 가석방을 비교하는 그 표 있죠. 그거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제까지 했던 거 다 앞에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특히 아까
3조 64조 있죠. 집행유예 실효, 집행유예 지속 정리를 명확히 하겠죠. 명확히 하는 거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400쪽 봐요. 76조 있죠. 76조 400쪽에 76조 가석방의 효과 형의 집행을 종료한 걸로 본다.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봤지만 우리 자 선고에는 면소의 효력, 그리고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력 상실 다 외워야 됩니다. 가석방 맞죠? 형의 집행을 종료하려고 간주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비교하는 것이 가끔씩 시험에 나오죠.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큰 어려운 거 넘어갔어요. 교과서 403쪽 펴볼까요? 403쪽. 형의 시효, 형의 시효 소멸 있잖아요. 시효가 뭡니까? 일정한 날짜만 지나면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지금 강호순이가 사형이 확정돼서 교도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탈출했어요. 탈옥했어요. 강호순이가 안 잡히고 얼마? 30년 경과하죠. 그러면 사형 집행을 면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요. 그 78조 법조문 있죠. 78조 사형은 몇 년? 30년. 신창훈이가 탈옥했단 말이에요. 안 잡히고 20년 경과하죠. 그러면 형 집행 면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여기에 따라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거 시효인데 형의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해요. 판결이. 그래서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아없이 다음 기간 경과할 때는 완성된단 말이에요. 사형은 몇 년? 30. 무기로 얼마? 20년. 10년 이상은 15년. 3년 이상은 10년. 3년 미만은 5년. 쭉 나와있죠. 그건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잠깐 보십시오. 거의 안 나오는데 나오면 틀립니다. 조문 알겠죠? 정리하고 넘겨볼까요? 자 넘겨보면 404쪽 볼까요? 404쪽. 자 70조 시효의 효가 있죠.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한 선고로 답 내못해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단 말이에요. 신창원 무기형 집행 면제. 강호순 사형 집행 면제. 그럼 잠깐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선고의 면소의 효력, 집행유예 형의 선고율 상실, 가석방 형의 집행을 종료한 간주, 형의 시효의 완성. 시효의 완성은 형의 집행 면제. 형의 집행 면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우십시오. 그대로. 이건 나오면 다 틀린단 말이에요. 판례에 틀린 게 아니라 이런 게 틀린단 말이에요. 잘 안 나오지만 나오면 틀리게 돼 있어요. 79조 정지, 시효의 정지. 80조 중단.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나머지 교과서 몇 쪽? 405쪽에 뭐가 있습니까? 형의 소멸. 감옥살이 소멸시킨 거, 감옥살이 안 시킨 거. 그래서 감옥살이를 소멸시킨 거. 그래서 형의 소멸 있죠. 소멸. 그리고 밑에 81조 있잖아요. 형의 실효라고 있죠. 전과 없애는 거. 형의 실효는 전과 없애는데 그 전부 보면 징역 근고를 이제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보상하고 다음에 조치봐요. 자격정지 상해 받으면 몇 년? 7년 경과할 때 전과 없어서 전과 이걸 뭡니까? 재판상 실효라고 하죠. 전과 없애는 거. 자, 전과 없어지면 누우면 안 되겠죠? 넘겨볼까요? 406조 거기 보면 이제 복권, 의사 자격회복, 변호사 자격회복 이런 거죠. 그리고 407쪽에 보면 있잖아요. 위에 그 중간에는 법조문 있죠. 86조 찾았습니까? 86조의 석방은 형기 언제 한다? 종료일합니다. 다음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끝나면 오늘 하는 거예요. 내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아까 그 바로 위에 표 있죠. 일반 사면은 전과 없어지니까 누우면 안 되지만 특별 사면은 전과 있어요. 누우면 돼요. 복권도 전과 있어요. 그러니까 일사 X, 특사 O, 복권 O. 그리고 그 정도만. 나머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그 표에 있잖아요. 408쪽에 표 있죠. 408쪽에 표 있죠. 이거 숫자거든요. 형사법에는 숫자 많이 나오잖아요. 경찰학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형법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들이 이 숫자 있잖아요. 이건 최소한 한 번씩 시험 보기 전에 정리하십시오. 안 나오는데 나오면 거의 시험 3번 볼 때는 한 번 나오나요? 나오면 틀리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그 헷갈리는 거 정리해놨으니까 쭉 보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 410쪽 봐요. 410쪽 봐요. 보안 처분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봤지만 우리 형벌의 범죄에 대한 대가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형벌이고 또 하나는 보안 처분인데 마찬가지로 보안 처분은 아까 봤지만 그 표이죠. 표. 형벌은 무슨 원칙? 책임. 보안 처분은 비례성 원칙.
그런 것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연역이 있죠. 뭐 클라인, 리스트, 슈토스, 참고로. 다음 페이지 411쪽 봐요. 밑에 있는 표 있죠? 사람에 대한 보안처분. 그렇죠? 뭐 치료 과목 같은 거, 개인적. 넘겨봐요. 물건에 대한 보안처분이 있어요. 대물적. 대물적 보안처분 세 가지가 있죠. 몰수, 영업소 폐쇄, 뭐 법인의 해산, 뭐 이런 게 있다. 참고로. 뭐 그런 정도. 그리고 교과서 413쪽에 치료 과목이라고 있죠. 뭐 마찬가지로 안 나오는 부분이죠. 치료 과목. 병진병으로 치료시키는 거예요. 약물 치료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래서 414쪽 보면 자, 그 치료 과목 요건 두 개 할 수 있어요. 두 사람한테. 하나는 미친 애들, 또 하나는 약 먹은 애들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번 심신장애자, 심신상실 심신미약이죠. 그 마약 약 먹은 애들 치료 과목 하는 거고. 이 치료 과목도 누가 합니까? 법원에 판결로 한 거예요. 행정처분 아닙니다. 판결로 하고. 치료 과목 순서 있잖아요. 검사가 지휘하고 치료 과목 끝나고 나서 치료 과목 기간이 있죠. 미친 애들은 15년, 약 먹은 애들은 2년입니다. 15년. 그 4번 1번 나와 있죠. 4번 1번 치료 과목 시설의 수용 기간. 미친 애들은 15년, 약 먹은 애들은 2년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오고 나서 반드시 끝나고 나서 보고관찰 감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고관찰 기간이 3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친 애들은 15 플러스 3, 약 먹은 애들은 2 플러스 3. 그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참고로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총론의 전부였고, 이번 단원에서는 포인트가 딱 두 가지예요. 누범, 뭐 전과 있어야 되죠. 누범에 대한 거 간략하게. 또 중요한 거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가석방에 대한 거 내용 정리하는 거. 이래서 우리가 총론을 40강으로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총론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시니까 자주 반복하고, 어차피 다 모든 것은 판례입니다. 판례 열심히 외워야 되기 때문에 총론 이렇게 쭉 공부하시면서 나중에 판례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양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하고, 이론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우리 판례 열심히 외우고 또 판례 문제 많이 풀어보고 또 기출문제 많이 풀으면서 자꾸자꾸 트레이닝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형법을 잡을 수 있지. 뭐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형법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란 것은 원래 뭐 왕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열심히 꾸준히 하면 제일 처음이야 좀 성적이 더딘다 하더라도 조금씩 하다 보면서 늘어나면서 자신감도 붙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 첫 술에 배 안 부르지 않습니까? 반복, 철저하게 반복하고 암기하십시오. 네. 총론 수고 많으셨습니다.